자, 문법 강좌. 요번에는 3차 강좌인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근이라는 애가 있고, 접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념이 먼저 잡혀 있어야 되냐면, 먼저 어근이 무엇인가?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 의미. 이 말도 조금 어근을 찾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개념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좀 바꿀게요. 혼자 있을 때도 본래 자신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래 자신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좀 있어요. 어근은. 자, 두 번째, 접사입니다. 접사. 근데 접사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접, 두, 사가 있고, 접, 미, 사가 있습니다. 앞에 붙어서 접두사, 꼬리, 뒤에 붙어서 접미사라고 하는데요. 그럼 접미사는 개념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어근, 앞이나 뒤에 붙어서,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거나 또는 뭐 품사를 바꿔주는 기능을 합니다. 품사 변형. 근데 요 개념 좀 어렵잖아요. 아직은. 그죠? 그래서 요 개념을 조금 풀어드리면 혼자서는 본래 자신이 갖고 있던 자신의 의미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드러내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면 예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예. 가봅니다. 제가 단어를 봄, 바람 이렇게 붙여서 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단어는 결합 전의 모습이 뭐죠? 결합 전. 그렇죠. 봄하고 플러스 바람이 이렇게 결합된 거겠죠. 봄은 혼자 있을 때도 봄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고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두 번째, 제가 풋사과라고 해볼게요. 풋사과. 그럼 결합 전 모습이 뭐죠? 그죠? 그냥 풋이라는 말과 사과라는 말의 결합입니다. 근데 사과는 혼자 있을 때도 애플, 그죠? 사과라는 의미를 쓸 수도 있지만 어근이죠, 어근. 혼자서도 자신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지만 이 풋은 아니에요. 원래 이 풋의 의미가, 풋사과의 풋은 덜 익은 이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이 풋인지 아니면 영어 발을 의미하는 풋인지 어떤 의미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어근이 있어야지만 자신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접, 두, 사라고 합니다. 여기도 주의해 주셔야 돼요. 결합 전 모습으로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결합된 상태에서가 아니라 결합 전의 모습으로 먼저 따져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풋이 사과가 없을 때도 덜 익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가? 그걸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사과가 없다면 이 풋은 어떤 의미인지가 명확해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혼자서는 본래 자신이 갖고 있던 의미나 역할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접사의 특징이에요. 자, 요번에 심화한 예로 들어가 볼게요. 심화예입니다. 심화. 제가 군밤이라는 단어와 군소리라는 단어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상태로 보시면 안 되죠. 결합전 모습을 찾아볼게요. 결합전은 굽다라는 말이겠죠. 굽다 지어볼게요. 굽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밤이라는 말의 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굽다는 혼자 있어도 굽다라는 의미를 드러낼 수 있고 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군소리는 결합전 모습을 따져보면 그냥 군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소리가 결합한 거예요. 근데 이 군의 의미가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쓸데없는 이런 의미예요. 쓸데없는, 그렇죠? 군더더기, 이 군이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군이 단독적으로 쓰일 때 본래 갖고 있던 쓸데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안 되죠. 혼자 있을 때는. 그죠? 소리랑 결합을 했을 때, 아, 얘가 쓸데없다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접두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어근과 접사 개념을 조금 심화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럼 이 문장 속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얘를 한번 볼까요? 얘는 기본형 원래 모습이 뭐죠? 넓다죠. 그죠? 넓다. 그러면 이 넓다 자체는 혼자서도 본래 의미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어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넓다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도 들. 어때요? 들도 원래 이 들이 접두사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들이 그 끝없이 펼쳐진 어떤 평지를 얘기한다면 얘는 어근입니다. 판도 마찬가지죠. 평평한 곳. 그래서 어근. 얘도 원래 모습을 찾아보면 갈다져. 어근입니다. 그 다음 사람 어근이에요. 혼자서도 본래 의미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저 어근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다 어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어근이고요. 마을 어근이고요. 오래 어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살다죠. 살다. 기본형으로. 그러니까 항상 기본형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다 어근입니다. 괜찮나요? 어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혼동할 수 있는 게 어근과 어간의 차이일 거예요. 그죠? 그럼 좀 심화 파트에서 좀 들어갈 테니까 기본적으로 어근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도 본래 의미를 드러낼 수 있으면 그냥 어근이라고 하는 거구나. 접사는 혼자서는 본래 자신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접사라고 하는 거구나. 그죠? 접사는 혼자서는 본래 자신의 의미, 본래 자신이 담당하던 기능을 드러낼 수가 없다. 이렇게요. 일단 어근과 접사 아직 혼동되더라도 강좌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의문점들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어근의 기초 개념을 그리고 접사의 기초 개념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